그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제일 핵심은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그쪽에다 맡겨가지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 이거를 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수사권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켜 놨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게 핵심이었는데,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냥 아주 쉽게 제사건은 두 개를 얘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겨레 나와가지고 이철규 씨가 한참 이제 난리를 칠 때 이철규 의원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더니 이철규 쪽에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원래 이쪽에 여기 어디야?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반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다 원래 관할을 해줘야 돼.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기니까. 근데 어디 엉뚱한 데다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 왜 나는 이쪽에 지금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이 이쪽에도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안 옮겨줘요. 경찰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그때 말했던 뭐 이철규 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해서 한 20명한테 내가 다 확보한 자료들 다 갖다 보내줬는데, 그거를 경찰이 송치를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송치 내용을 딱 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송치가 되려면 비방 목적도 있어야 되고 좀 구체적인 사실적지 같은 게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송치야. 그러니까 여기서 송치라고 하는 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그런 경우에 검사가 보안 사건을 활용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해주면 좋겠죠. 내 입장에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안 사건 하나. 나는 근데 이철규 씨가 고소한 거를 경찰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경찰은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고 경찰들은 많이 봐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들의 이런 그 진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그냥 봐주고 항상 이렇게 뭔가 송치해주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문제 있을 때도 뭐 그 비슷한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만 그런 식으로 지금 당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패널들이 당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되면 너무 피곤한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보안 사건이 이제 적용돼서 검사가 제대로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또 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나경원 고소 의원이 많이 당하셨죠? 나경원 아니요, 2명한테 고소 당했는데 한동훈까지 3명이구나. 나경원이 왜 고소를 했느냐면, 나경원이 고소한 것도 아니야. 나경원이 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했겠지. 그 사람이 이제 보좌관인지 누군지. 근데 뭘 가지고 했느냐면, 나경원이가 하필이면 그 윤석열 체포방해를 할 때 체포방해를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우리가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윤석열한테 맨날 치이고 당하고 뭐 그렇죠. 여기저기서 되게 민망한 상황 많이 벌어지고 그런데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뭐 있을까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뭐 누구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해외 주재원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다 물어봤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호주 쪽에 있는 무슨 자원 개발 관련된 쪽하고 뭔가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어요. 내가 이제 호주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해외에서 뭔가 좀 커다란 경제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기가 지키려면 윤석열 씨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 내가 그냥 들은 얘기고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부터 훨씬 덜 구체적으로, 더 그냥 추상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전원이 당연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그 당시에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했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이제 불기소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불기소 시켰더니 나경원이 자기가 다 이거를 검찰에다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거는 고발 사건이었는데 자기는 그냥 피해자로서 제가 직접 그 이의를 제기해버렸고, 그거를 받은 검사가, 중앙지검의 검사가 이거를 그냥 이 방배경찰서에다 연락해가지고 무조건 보안수사 해가지고 재수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뭐가 벌어지고 있었냐면, 민사로 나경원 의원이 저한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게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걔네 쪽에서 서면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뭐 설명도 안 되고, 자기네가 소송 걸었으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판결 결정이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변호사를 몇 번을 바꾸고 막 이런 짓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어제 변론 제기가 됐어요. 왜 변론 제기가 됐냐 그랬더니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검사가 보안 사건을 적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해놨으니 이 결과를 봅시다 하면서 다시. 이 민사소송하는 재판장에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제기해줬어요. 그 전에도 원래 그런 거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해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노영이라는 자연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게 유리하다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지금 나경원 의원 건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수사권 때문에 오히려 또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칼날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나경원은 뭐가 문제냐면 방배 경찰서는 나경원이 동작구 의원이잖아요. 동작구 직속 관할 경찰서예요. 엄청나게 동작구에 고소를 했어. 동작구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난 사실 서초구니까 서초 경찰서로 해줘야 되는데 동작으로 해서 자기네 그거니까 뭐 그렇다고 쳐 그 동네 우리 옆 동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경찰을 얼마나 달달달달 볶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남편이 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변론 제기를 해주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검사도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도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경찰도 견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검찰도 바로 견제가 제가 필요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보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조직 내에서 썩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서로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고. 이런 거를 해결하지 말고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얼마나 이쪽이 잘못하면 얘네가 견제할 수 있고 얘네가 잘못하면 얘네가 견제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상호간의 견제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도 저는 보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경찰이 자기 조직끼리 서로 똘똘 그렇죠. 뭉쳐가지고 예. 이거를 암장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제 식구 거잖아요. 감싸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그걸 내 방송에서 말을 하면서 이거는 보안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문제다. 그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독점돼가지고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사를 그러니까, 시켜야 바로 그 견제가 얘기를 되는 하는 거죠. 지금 논의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돌잖아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은 어떤 것들입니까? 발언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 삼아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는 제도들을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몇 개가 그게 있었죠. 핵심이죠. 예. 네, 했는데 그래서 뭐 언론에 알린다. 뭐 킥스에 다 그렇죠. 올라온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된다. 등의 발언이 오히려 막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심했던 건 전 그거 같아요. 이런 일은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흔한 일이다. 그건 아닌 거.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예, 뭐. 예. 이게 저도 한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예. 한 3, 4년 전쯤. 그리고 이제 최혜병 사건을 하면서부터도. 근데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나왔을 때 잘 막을 수 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책이 없어요. 실효적인 게. 그래서 제 결론이 이거는 유지시키는 것이 맞다였어요. 그런데 다만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 학자,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셨고 공부하셨고 역량도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뭔가 그러면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실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큰 소리를 치시니까. 예. 근데 결국 나온다는 게 뭐 언론 제보해라, 피해자가 뛰어라 이런 거 이외에 실효적인 어떤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놓는다는 게 뭐 검경 협력 제도라든가 보안 수사 요구 제도라든가 시정 조치 요구, 뭐 피해자 진술권 확대 다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미 다 있는 건데 있다. 실효성이 그렇게 없어요.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뭔가 그럴싸한 거라도 새로운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가지고 장윤기 사건이나 김창민 감독 사건,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정권 더 뺏긴다는 여쭤볼게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그러니까 보완해야 되는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 이게 경찰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사 뭐 기관이 또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테고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된다면 그걸 들여다보는 게 반드시 검사여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적 있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관청이 될 얘기했었잖아요. 수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집단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안 수사청을 따로 둘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말하자면, 중수청에 보내서 중수청 보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경찰서로 보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거는 일단 안 돼요. 아하. 왜냐하면 장윤기 아빠가 다른 경찰이 경찰서에 경찰한테, 있었어요. 예. 예. 중수청으로 보낸다. 아.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예. 뭐 주가 조작이나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건데 연간 10몇만 건의 보안 수사 요구가 있는데 그걸 중수청으로 보내면 여기 마비됩니다. 네네. 그리고 정작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정작 뇌물 해야 될 사건 거 못한다. 못해요. 예. 그럼 보안 수사청을 따로 만들 것이냐? 어. 전국의 경찰서가 한 260개쯤 있어요. 예. 근데 제 감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적어도 경찰서 한 4-5개당 하나의 보안 수사 관서를 둬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보안 수사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이 한 8천에서 10,000명 정도가 나와요. 너무나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해야 한다 한들 결국 수사가 다 끝나고 보안 수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죄가 되냐 안 되냐 재판 회부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기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해.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이전에 보안 수사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예. 그러자면은 다시 도돌이표예요. 그러면 제2의 보안 수사청을 만들 것이냐 뭐 등등 끝없는 이제 그 순환에 빠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네. 그런데 그 검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권 견제 구도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음흠. 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보안 기소권도 근데 두고 어쨌든 공수처도 있고 안타깝게도 대배심도 두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로 된다. 이런 걸 둬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런 것들을 설계하던 시간 아니면은 뭐 반대쪽에서 말하는 뭐 검경 협력을 아주 초창기부터 세밀하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 이거는 10월 2일까지 못 만듭니다. 지금 때려 죽여도 못 만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토론과 수기하면서 공론화해가지고 방안을 그러면 만드는 제가 수밖에 없어요. 제안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10월 2일까지는 때려 죽여도 안 된대. 그러면 10월 2일 날까지는 지금 있는 안으로 가고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다 발족시킨 다음에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들을 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권을 견제하는 설계를 하든 아니면 수사 검경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하든 이거는 뇌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검경 협력을 강화한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뜻이에요.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고 반대할 거예요. 이거 경찰과 강경 개혁론자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사 기소가 통합되는 거예요. 협력이 너무 잘 되면. 그렇죠. 예. 검찰권 견제를 만든다. 검찰에서 또 반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윤기 사건이나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폐지하든지 유지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책임 정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고. 자, 어쨌든 이 주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인가 보네요. 계속 구독자가 동자가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보안수사권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한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고 뭐 만날 때마다 왕왕 물어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누구 편, 반대하면 누구 편으로만 해석을 해요. 이건 그러면은 안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짚어보는 거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경찰 견제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장윤기 사건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보안수사권 유지에 대한 답했던 비율 중에 61%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서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23%입니다. 그러니까 61대 2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1년 전 만약 이 똑같은 걸 물어봤으면 숫자 완전히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걱정입니다. 하여튼 대화와 타협과 수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밖에는 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너무 이게 최근에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총론은 이미 달고 계세요. 음. 뭐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 그것도 알아. 근데 장윤기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나야 돼. 경찰 견제 필요해. 다 알아요. 국민들은 대책을 원해. 대책을. 예. 어느 쪽으로 가든지. 예. 그렇죠. 그 대책을 뭐 일정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또 제약이 있는 것이고 갖가지 허들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서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말했던 그 수기라는 것이 얼마나 밀도 있게끔 뭐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보고 김기현 변호사 같이 이제 의견이 있는 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저희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뭐 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까지 꾸준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섭외가 되는 대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